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후를 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40대 여성 4명이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에 좋은 음료다 이러면서 네.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두 100병의 마약 음료가 준비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실제 피해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뭐 피해자 규모가 작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생들에게 이런 어떤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먹이게끔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형사정책으로 만들고 있는 저도 정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거는 정말 지금 잡힌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입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엄중한 경고를 하는 입장에서 오늘 끝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100병 정도의 마약에 7명이 피해자입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학부모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가 그러니까 그 마약에 든 음료수를 가지고 오니까 엄마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뭐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래. 네. 나 먹을래. 이러니까 학부형 입장에서는 뭔 줄 알고 먹겠니? 이러고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먹다 보니까 학부형까지 합쳐서 7명 정도가 됐는 거예요. 다행히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는 없어서 정말 천만다행인데 네. 학생들이 그래도 그 마약이 든 음료를 먹었다는 생각에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이거는 청소년의 미래를 지우는 저는 테러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뭐 피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언론에서도 엄중하게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지 단순히 돈을 노리는 피싱 범죄라고 좀 낮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러 범죄다. 네. 그러니까 이 마약 음료가 학원가에 어떻게 전달이 된 겁니까? 저도 고시 공부했었잖아요. 고시 공부하면 힘들어요. 이게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학생도 더 공부를 잘하고 싶고 공부가 안 되는 학생은 조금이라도 공부를 잘해서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얼마나 힘듭니까? 기억나시죠? 고등학교 때 네.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었죠. 근데 앞에 기억이 정말 좋아지는 음료가 있다 그러면 학생들은 진짜 이게 쇠라도 갈아 마실 거예요. 네, 솔깃하죠. 이게 정말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말 청명해지는 약이야, 청명해지는 음료야, 한번 먹어볼래? 라고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스스럼없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굉장히 순수한 입장이잖아요. 어떤 네. 그 성인이 와서 한번 먹어봐. 그리고 그 병도 조금 유치하게는 보이지만 지금 저 밑에 블록으로 가려져 있는데 저게 굉장히 유명한 제약회사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원래는 동글동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먹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먹으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성년자니까 네가 계약하면 안 돼. 이거 부모가 계약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 라고 네네. 해서 그 마약 든 음료를 뿌렸던 그 일당들이 부모의 전화번호를 받았는 거예요. 이제 전화번호 받고 이 부분은 언론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그게 전달됐는지는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 전화번호를 그 조직 일당에게 넘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4명이 직접 전화했는 게 아니라 네. 그 조직 일당에 그 번호를 넘기면 그 조직 일당이 대포폰을 가지고 부모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발신지가 뭐 특정 지역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이라고 하는데 저는 인천이 아닌 것 같고 중계기를 사용해서 가로채기 그 수법이라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외국에서 나오는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꾸는 그런 어떤 신종 수법을 사용해서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형태로 전화가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의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순수한 심리를 이용한 정말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그럼요. 이건 반드시 근절해야 되는 거죠. 네, 경찰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신종 피싱 범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은 피싱이라고 보는데 이게 중국 뭐 피싱 조직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에 있는 테러 조직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아이 키우시면 아이한테 마약 주는 그 조직을 그냥 피싱 조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의 그것도 미래를 짊어져야 되는 청소년에게 마약 주는 집단이 국외에 있다면 이거는 국외와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반드시 근절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대통령의 말씀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범죄 그냥 단순히 돈을 몇 푼 가로채기 위한 피싱 조직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테러를 했고 국제범죄 조직이고 이러한 조직이 이제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포폰을 사용했는데 인천과 관련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경찰이라면
그 목소리가 중국 사람의 목소리, 특히 네. 조선족의 목소리라는 게 중국을 타겟팅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함께 열어놓아야 돼요. 이게 중국의 조선족 목소리, 조선족 분들이 이런 거 절대로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할 때 그 목소리가 조선족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중국이다 이래 판단하지 말고 이 부분은 굉장히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이게 나이지리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중국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초국가적 범죄는 어디서 발생인지 모르고 거기에 조직원 한 사람이 중국인일 수 있거든요. 한국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국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한 가지의 팁을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 이 물건을 받았던 곳이 원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주에서 이 물건을 받았대요. 네. 그런데 이것도 언론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참 수사 기록을 좀 보거나 좀 정확하게 사실 팩트가 되면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음료수 병에 물이 담겨 있는 그 음료로 택배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한 100병짜리 그 물든 음료수 병을 원주로 택배했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루로 만든 분말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빈 병 정도가 100개 정도가 와서 그 인스트럭션이라 그러죠. 네. 설명서가 있었겠죠. 제조를 했다. 예, 제조를 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떤 느낌 드세요? 이거 할 때 뭔가 이상하잖아. 네. 나도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4명 중에 한 명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들이 몰랐다고 말하는 건 제가 봤을 때 그거 절대로 경찰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단순 아르바이트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돈 몇 푼 받고자 아이들한테 이런 어떤 행동을 했는 사람들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저는 중간책 혹은 이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전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테러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행동 안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4명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장난친 범죄라면 저는 분명히 문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음료를 나눠준 그 4명이 자기는 이게 마약 음료인 줄 몰랐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신빙성이 조금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죠. 그런 건 뭐 다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원주에서 4명이 그러면 그 100병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4명이 원주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명도 어떤 사이인지 저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봐요. 언론에서 4명이 한 사람이 마지막에 대구에서 잡혔다 이걸로 끝나는데 4명이 한 자리에서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제가 이 수사를 하면 어디서 광고 보고 이거 받았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옛날에는 결과론적으로 살인이 나오면 살인 낳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신종 범죄들은 광고를 하는 그 문을 게이트라 그러죠. 그 게이트를 키퍼해야 됩니다. 그 게이트를 닫아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광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어떤 특정 테러 조직들하고 연계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이 광고를 받느냐 이거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광고가 나온다면 그 광고가 반드시 차단될 수 있도록 기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네. 저희들은 직접 그런 사이트를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그럼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AI가 나왔으니까 이런 광고들의 패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패턴들을 정확히 조사해서 그런 광고들이 특정 웹이나 그다음에 딥웹이나 다크웹에서 광고가 된다면 그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 이건 서울경찰청하고 지금 언론에 기사에 나왔다시피 기자가 취재했다시피 검찰청도 같이 함께 한다는데 이 사건을 발본 세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범죄 예방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할 때 조심하십시오라고 교육적인 방법에서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광고가 반드시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경찰 수사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네.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도 강남 학원가에서 뭐 전단지와 같이 이런 음료를 나눠준 적이 있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여러 조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얼굴에 가끔 이렇게 방송 나오면 얼굴에 뽀료지가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면 이게 그날 당장 뽀료지가 올라왔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날, 그 전전날부터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곳이에요. 사건이 하나 발생하면 이게 갑자기 하늘 위에서 뚝 떨어지는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이런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과거에 이러한 범죄 수법을 하나하나
찾아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범죄가 나왔을 때 이게 처음 나왔던 범죄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연습해 봤을 거예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습을 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열에 대해서 외국도 분명히 그 부분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나 총명해진다면 그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범죄 과거에도 존재를 했을 것이고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우리가 또 이제 아날로그 이야기를 할게요. 네. 마약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은 마약을 재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100% 공감하고 대한민국 뭐 어떤 장소에서 막 대마가 막 피어오르고 양귀미가 막 자라지고 필로폰을 영화에 나오듯이 마삭 팍 쏘고 필로폰 만들고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이 휴대폰이 이 안에서 온갖 마약을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이 하는 공부방 안에서 마약이 재배된다라고 제가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설명대로 돌아간다면 이 휴대폰 안에서 그런 광고하는 사람들 분명히 그걸 막아야 학생들이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들이 과거 1970년대에 몰입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정말 학생들에게 마약을 뿌려서 금전을 취득하고자 하는 그 범죄 조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첨단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네. 분명히 국가도 이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윤 대통령도 마약 유통 판매 조직을 근절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윤익은 경찰청장 역시 국민 안전에 대한 테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마약 범죄를 단속한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뭐 마약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약은 제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죽자 살자 마약 단속하고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짜 전쟁하듯이 마약 단속해야죠. 두 기관이 함께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아이들이 학원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마약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는 국가가 만들어줘야 되는 사회고 그거는 국가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더 충격적인 이유가 마약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초중고교 담장 밖의 일이 아니다. 이런 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좀 보호하려면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청소년 여러분께 제가 감히 한 말씀을 드리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 진짜 의지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서 한번 해봐도 저 마약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마약의 각인은 하나를 먹더라도 잠자는 수면의 각인하고 똑같이 중추신경의 각인이 됩니다. 우리 앵커 하루 이틀은 안 잘 수 있겠죠. 근데 3일, 4일 되면 주무시겠어요? 안 주무시겠어요? 자겠죠. 이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게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 수면의 각인을 잃어버릴 수 없듯이 마약도 똑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약하면 그 마약 평생 마약에 중독될 수 있는 것이고 마약을 파는 판매책은 그 아이들이 최고의 타겟팅이 돼요. 왜냐하면 10대에 시작하면 80대, 90대까지 계속 마약할 수 있으니까 그 마약의 수요의 창출은 가장 확실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청소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 안에서 교육, 또 교육 하셔야 되고 혹시나 그런 마약에 접근을 했는 가능성이 있으면 국가는 반드시 단약, 그 마약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치료시설, 갱생시설을 만들어서 그 마약을 했는 사람들로부터 다시금 재범의 위험성이 없도록 그 두 가지가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우리 청소년의 미래가 지켜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어른들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